유선PD님, 오늘도 인생은 실전이다에 나오는 챕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평생 재수없게 사는 사람들의 3가지 특징이라는 챕터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 재수없게 산다는 게 사실 뭐 이렇게 재수라는 게 운이잖아요. 어떻게 뭐 그쵸. 그걸 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닌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진짜 운일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내면에서 그런 불운의 씨앗을 스스로 키우는 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인생은 실전이다 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3가지 특징이 무엇이냐? 네. 한번 말씀을 들어볼게요. 네. 첫 번째는 무엇이 중요한지 모른다. 무엇이 중요한지 모른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그걸 누가 모르냐 이러고 나온다고 하는데, 저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당연하다면서 첫 만남에 늦는 사람이 왜 이리 많이 존재할까? 이게 첫 만남은 정말 엄청난 위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에서도 단위 시간 대비 가장 영향력이 높은 타이밍이라고 하는데, 흔히 초두 효과라고 하죠. 또는 첫인상 효과라고 하는데 심리학 용어로도 있어요. 처음 봤을 때 인상이 끝까지 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네. 이걸 또 이제 역으로 이용해서 첫인상 때 조금 못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아주 큰 반전을 보여줘서 매력을 끌어내는 방법도 있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서는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렇게 반전 매력을 보여줄 수도 있는데 꼭 첫인상을 좋게 해야 되냐? 이 반전 매력은 정말 강렬한 반전이 아니면 쉽게 끌어내기가 힘들어요. 그쵸. 그러니까 대부분은 처음 본 인상이 끝까지 간다 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첫 만남부터 늦는 사람, 누가 그 사람을 신뢰하고 좋아할 수가 있겠어요? 반전시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첫 만남인데 왜 첫 만남부터 지각을 하냐? 그러고선 네가 뭔 중요한 거를 네가 알고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찔리네요. 찔리세요. 유선 PD는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는 경우, 이런 거 뭐 어떤 거 있을까요? 되게 좀 종종 그랬었는데, 가족이 저한테는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가족을 챙기지 못했을 때, 예를 들어서 조금만 더 물어봤으면 됐었을 건데, 예를 들어 아팠어요, 엄마가. 근데 그거를 제가 챙기지 못했던 거? 그냥 덜 가까운 친구였으면 더 물어봤을 것 같은데, 덜 챙겼을 때, 제가 제일 사랑하는 가족을 덜 챙겼을 때 약간 무엇이 중요한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쵸. 가족이 제일 중요한데 사실 그런 경우 많아요. 이렇게 남이 하는 얘기에는 귀 기울이면서 가족이 하는 얘기에는 귀 기울이지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후회하고, 이런 거는 영화로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도 정말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일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 뭐 오늘만 해도 그러시잖아요. 예. 오늘은 오빠가 챙겨 먹어. 난 밖에서 먹고 들어갈 거야. 가족이 그렇게 중요한데 가족을 챙겨주지 못하고. 예. 강 과장님, 오늘은 유선PD님 저랑 저녁 먹고 들어가신다고 했으니까 오늘은 챙겨 드시고. 네. 또 요런 그 인생에서 중요한 일들, 그런 거에 그것도 있어요. 공통분모에 해당하는 일들. 공통분모. 예를 들면은 건강 같은 거. 아, 예. 건강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근데 건강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다 중요하다고 말을 해요. 근데 실제로 건강 챙깁니까? 운동하십니까? 안 하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요. 왜 우리는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뭔지 알아도 왜 그걸 행하지 않는가? 그러면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왜 나는 중요한 순간에 이렇게 아프지? 왜 난 중요한 순간에 이렇게 힘이 빠지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건강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미리 운동을 하고 그랬어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예. 저는 이거 제가 무엇이 중요한지 잘 모를 때는 그 사분면 그려보는 거 아세요? 그 사사분면에서 덜 급한 일과 급한 일, 그리고 덜 중요한 일과 더 중요한 일을 나눠서 제가 해야 될 일을 체크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건강이 자꾸 중요하지만 덜 급한 일에 가 있으니까 그렇죠. 잘 못 챙겼던 것 같아요. 대표적인 일이죠.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건강. 네. 건강만 있겠습니까? 공부도 있고, 다른 뭐 그런 덜 급하지만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생각보다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나이가 30대 후반이 됐거든요. 그럼 그때쯤에 이제 깨닫게 되죠. 이렇게 살다간 죽겠다. 그제서야 이제 운동을 합니다. 실제로 정말 이거 건강의 아이러니 중에 하나인데, 당뇨병 환자분들 중에 나머지 건강 수치가 굉장히 좋은 분들이 많대요.
왜냐? 당뇨병에 걸리기 전에는 운동이나 이런 거 안 하셨는데 당뇨병에 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살면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운동을 열심히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신체 지표들이 너무나 건강하대요. 근데 당뇨병에 걸려 있는 상태인 거. 덕분에 이제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약도 매번 맞아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늦어서 후회하기 전에 미리미리 네.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들을 네. 행하는 게 무엇이 중요한지 아는 삶을 사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그다음 두 번째는요. 돈 아까운 줄은 알고 시간 아까운 줄은 모른다. 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돈이라는 사실을 또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공짜죠, 공짜. 전 대표적인 게 유튜브라고 생각을 해요. 유튜브 공짜잖아요. 네. 다들 공짜로 보잖아요. 네. 정말 공짜로 보고 계십니까? 아니죠. 광고를 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도대체 내가 유튜브 광고를 얼마나 많이 볼까? 그 시간이 얼마나 될까? 저희가 이제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유튜브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15초, 1분 이런 광고들을 정말 많이 보는데 제 시급을 15,000원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한 달에 15,000원 이상은 유튜브 광고 보는데 쓰는 것 같은 거예요. 2-3시간 이상? 이렇게 따지면 유튜브 프리미엄이 9,800원인데 그냥 그걸 하고 광고를 안 보는 게 저한테는 금전적으로 이득이었던 거죠.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냥 유튜브 프리미엄을 결제했습니다. 이게 진짜 시간은 돈이라는 거를 제대로 환산을 해보고 따져보는 행동인 거거든요. 여기서 더 나가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게 맞벌이 부부, 이게 부부가 같이 일하시는 분들 보시면 집안일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잖아요. 이렇게 뭐 설문조사를 해보면 아직도 그럼에도 여성분들이 더 많은 집안일을 하고 있다. 이런 설문조사 결과도 있고 얼마 전에도 막 그런 것도 이제 케이블 TV에 고민 올라왔던 것 같은데 아내가 돈을 더 많이 버는데 남편이 집안일을 안 도와줘서 이제 아내가 힘들어하는 그런 고민 사연 보셨잖아요. 근데 전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거예요. 그럼 그 집안일을 부부가 하는 게 과연 맞을까? 차라리 그 집안일을 돈을 주고 가정부를 고용해서 한다면은 그 시간에 제대로 휴식을 하고 그러면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거를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단순히 돈이 더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이걸 시간과 비교해서 돈을 더 들여서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다면 그게 오히려 삶의 이득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로봇 청소기를 산다든지 식기세척기 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그렇죠. 로봇 청소기를 사는 게 이득일 수도 있는 맞아요, 거거든요. 맞아요. 네. 사실 로봇 청소기 가격도 제가 알아봤는데 그게 만만치가 근데 않더라고요. 진짜 괜찮아요. 아, 그래요? 네. 나중에 저한테 그런 거 모델도 좀 알려주세요. 네. 네. 자, 그리고 인생을 재수없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 세 번째, 실수를 반복한다입니다. 이게 진짜 뼈 아픈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실수를 꼭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세상에 실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언제 실수가 이제 인생을 재수없게 만드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때. 했던 실수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신뢰를 잃는 겁니다. 그쵸.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 사람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럼 신뢰를 잃으면 어떻게 되죠? 기회를 잃게 돼요. 기회를 잃는다의 또 다른 이름이 뭐죠? 운을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은 재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만큼 또 나쁜 게 뭐냐면 실수를 피드백하지 않는 거예요. 다음에도 그거랑 똑같은 짓을 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맞아요. 반성을 제대로 하고 무엇이 문제였는지 파악을 하고 아예 시스템적으로 네. 미리미리 그런 실수가 벌어지지 않게 원천봉쇄를 해버리면 맞아요. 그게 제대로 된 해답인데 그걸 안 하고 실수로부터 아무것도 안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뭐 다음에 또 똑같은 실수를 벌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네. 그거 좋더라고요. 저희가 실수가 나왔을 때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반성을 하고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거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 체크리스트의 위력을 제대로 보여줬던 사례가 그 왜 병원에서 그 환자들이 많이 죽는 원인 중에 하나가 그거래요. 세균 감염. 수술 도중에 세균 감염 때문에 환자들이 되게 많이 죽는데요. 네. 그래서 수술실은 진짜 저도 예전에 한번 수술실 가봤거든요. 거기 안에 있는 부품 고치느라고. 그 병원 제가 전산팀에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부품이 고장났대요. 그러면 거기 제가 들어가야 돼요. 완전히 그냥 사람을 딱 왜 코로나 그것처럼 완전 방진복으로 100% 감싼 다음에 들어보내요. 그래서 땀을 흘려도 땀이 밖으로도 못 나가는 옷을 입고 장비를 고쳐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제 몸에서 나온 세균이 환자의 열린 가슴으로 들어가면 세균 감염을 일으켜서 환자가 죽을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세균 감염이 그토록 위험한데 그것 때문에 죽는 환자가 많았대요. 그런데 이거를 80%의 확률로 세균 감염 사고를 줄인 계기가 뭐였냐? 체크리스트였어요. 그냥 손을 깨끗이 씻는다. 예. 뭐 손을 씻고 나면은 뭐 장갑을 낀다. 이런 그 세균 감염을 피할 수 있는 것들 아주 당연한 일들인데 그걸 그저 체크리스트로 만들어서 의사들한테 배포했는데 그 체크리스트를 보는 것만으로도 세균 감염이 80%나 줄어들었다고 하거든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체크리스트가 실수를 예방하기에는 정말 그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렇네요. 사실 이게 실수라는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체크리스트라든지 시스템적으로라든지 하면서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실수가 나왔을 때 좋은 실수라는 말이 나와요. 아, 오늘 저희가 회의를 했는데 어떤 지표가 나왔는데 너무 수치가 안 좋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데이터가 안 좋게 나올 수 있지 했는데 실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실수를 저지르면 이렇게 데이터가 안 나온다 라는 걸 몰랐거든요, 예전에. 네. 근데 이번에 실수를 통해 배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시스템이 잘 갖춰진 조직들은 네. 실수가 나오면 반가워합니다. 그래서 이거 좋은 실수다. 우리가 이런 실수를 했더니 이렇게 조회수가 안 나왔구나. 이렇게 데이터가 안 좋게 나왔구나. 이걸 알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좋은 조직에서는 실수가 오히려 기회가 돼요. 오, 네, 그런데 왜냐면 그게 반복되지 않는 실수니까. 맞아요. 반대로 이제 그게 반복되면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네. 네. 제 주변에 이제 일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이게 꼭 있는 것 같아요.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하는 사람들. 그렇죠. 프로의 그 자질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데 또 저는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실수를 너무 하지 않으려고 그것 때문에 완벽주의에 갇혀버리는 건 또 안 좋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수를 100% 예방할 수 없다는 걸 이해하면서도 동시에 100%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런 게 또 프로가 아닐까 저는 좀 맞네요. 생각을 해요. 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운이라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진짜 확률적으로 재수없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게 뭐 교통사고 같은 게 있겠죠. 이게 내 인생에 그런 일이 벌어질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예측할 수 없는 건데 이런 게 진짜 재수 없는 거라면 그에 비해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무엇이 중요한지 모른다. 돈 아까운 줄은 알고 시간 아까운 줄은 모른다. 실수를 반복한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한다는 거는 스스로 불운의 씨앗을 이렇게 심어두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언제 꽃 피어날지도 모르죠. 근데 그게 나중에 피어나고서는 그때 이제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재수가 없냐. 한탄해봤자 다 누구 탓이다? 본인 탓이다. 예. 그래서 그런 일을 만들지 않는 게 인생을 현명하게 사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